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구기성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드디어 현대자동차의 새 플래그십 세단 그랜저에 타고 있습니다. 예전에 모터 스튜디오 고향에서 먼저 보여드렸었고, 지금 드디어 이렇게 직접 시승을 해보게 됐는데요. 예전에 봤었던 그 첫인상, 그리고 이렇게 시승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지 직접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그랜저가 처음 이제 디자인이 공개가 됐을 때 스타리아를 많이 닮았다고 했죠.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이게 확실히 눈에 익다 보니까 스타리아랑은 많이 다른 모습이 또 보이더라고요. 특히 이제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키가 큰 MPV 스타일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낮고 넓은 세단과 비교했을 적에 일단 그 뭐 헤드램프라던가 그릴 위치가 많이 다른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비례 자체도 상당히 달라서 계속 보다 보니까 스타리아를 닮았다기보다는 어떤 현대차의 패밀리룩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 수평형으로 길게 뻗은 LED 주간주행등이 참 인상적인데요.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3등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길게 통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생산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부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플래그십 세단의 면모를 또 보여주는 그런 완성도를 나타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릴에서도 이제 마른 목골 패턴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 제네시스를 조금 따라하는 느낌이 들면서도 이 현대차의 그 선을 명확히 긋는 그런 느낌이 또 듭니다. 그리고 그릴 아래에서 시작돼서 이 측면, 그리고 후면부까지 이어지는 이 길다란 검정색 띠는 1세대 각그랜저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요소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예전의 디자인 헤리티지를 조금씩 이어가고 있는, 그리고 이야기를 또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현대차의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측면 같은 경우도 이제 캐릭터 라인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현대차의 금형 기술을 또 엿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과거에는 고급차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면 처리들이 이렇게 이제 팬더라던가 도어 이쪽에서 보여지면서 현대차의 플래그십 세단 딱 그 위치에만 걸맞은 그런 디자인을 구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각그랜저에서 볼 수 있었던 오페라하우스도 이 C필러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예전에 그 영광을 다시금 되찾고자 하는 그런 인상을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내연기관차 최초로 이 오토플러시 도어를 채택을 했죠. 공기장을 줄이기 위해서 도어 핸들을 감췄다가 다시 열어주는 그런 기능인데, 다른 뭐 아이오닉 5라던가 넥소보다는 이 그립감이 좀 큰 느낌이 들어서 만족스럽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도어의 디에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전체적으로는 개방감이 뛰어나요. 일단 이 사이드 미러를 플래그 타입으로 바깥으로 내밀었고, 또 이제 프레임리스 도어를 채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시원한 개방감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뒷좌석에서 그 윈도우를 다 내렸을 적에 남는 면적이 꽤 크거든요. 그 부분은 살짝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도어 디자인을 따졌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그런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이 뒷좌석에 타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출시 행사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크롬 몰딩이 이 앞좌석과 뒷좌석 공간만 둘러싸여져 있고요. 이 오페라하우스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도 살짝 아쉬운데, 애프터마켓에서 또 몰딩이 나오면 모를까요? 이 부분은 계속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요. 후면부도 이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길게 뻗은 테일램프가 위치를 했죠. 상당히 존재감이 높은 그런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이 트렁크 리드를 살짝 말아 올린 듯한 그런 디자인을 채택을 하면서 공력 성능을 이용하는 그런 형태를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향 지시등이라던가 후진등 이런 것들을
이 범퍼 중간이나 아래로 내리면서 수평으로 길게 뻗은 요소가 한 3가지 정도가 생겼는데, 그만큼 이제 차가 넓어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또 가져오고요. 또 이 일자형 테일램프는 1세대부터 이어져 오던 헤리티지 중에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랜저가 풀체인지를 단행을 하면서 이 전체 길이가 5m가 넘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은 준대형 세단이 아니라 그냥 대형 세단이라고 해도 크게 뭐 논란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휠베이스도 2895mm 에 육박하기 때문에 상당히 넉넉한 이 공간감을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전체적인 비례감도 전륜구동 세단보다는 후륜구동에 가까운 그런 프로포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그랜저가 한동안 베스트셀러였죠. 그 부분에서 벗어나서 또 플래그십 세단의 이 면모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실내 디자인은 지금 잠깐 터널에 들어왔거든요. 일단 이 앰비언트 라이트를 한번 보세요.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디자인 품목인데, 이 부분도 되게 이 대시보드도 그렇고 도어 쪽에도 길게 뻗은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헤드램프나 테일라이트 이런 부분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띠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운전대를 잡았을 때 보시면 스티어링 휠에 현대 로고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현대차가 아이오닉 5나 6 이런 차에도 적용을 했던 이 4개의 도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모습으로 이 4개의 도트가 H를 뜻해요. H는 현대자동차의 이니셜이죠. 바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위트 있게 풀어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4개의 도트에서 불이 켜져 있는데, 뭐 주행 모드라던가 음성 제어 이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 할 때 반응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도 이제 각 그랜저의 원스포크 디자인을 반영을 했고요. 또 요즘에는 이 스티어링 휠에 다양한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죠. 그 부분들을 이제 3스포크 타입이면서도 원스포크 타입처럼 보이게 이렇게 또 처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이제 경계가 허물어진 그런 디자인이죠. 심리스 디자인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그랜저에서도 그런 부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계기판 모니터라던가 센터 패시아 모니터를 하나의 패널로 엮어서 지금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 운전대 좌측부터 대시보드 우측 끝까지 길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스포티함은 좀 줄어들더라도 일단 뭐 거실에서 TV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또 보시면 이 왼쪽에 버튼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지문 인식 버튼인데, 운전자의 지문을 등록을 해서 이걸로 하여금 많은 기능에 대한 이제 보안을 확보를 시켜주는 거죠. 지금 시승 시간이 너무 짧아서 확인을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기능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모니터들이 상당히 지금 12.3인치 크기로 크게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인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을 보면은 이 속도계나 타코미터에 숫자가 거의 없어요. 그냥 가운데 쪽에 크게 지금 속도와 RPM 정도만 표시가 되고 있고, 이 링에는 숫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심플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꽤 괜찮네요. 그리고 제한 속도쯤에 이제 점을 찍어줘서 운전자로 하여금 이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죠. 그런 부분도 지금 전면부에 잘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현대차뿐만 아니라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소프트웨어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만큼 또 이제 무선 업데이트에 대한 지원도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가감없이 또 반영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뭐 무선 업데이트 품목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는데, 이제는 뭐 편의사양 같은 경우도 무선 업데이트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게다가 이제 현대 차내 결제 시스템이죠. 현대 카페이를 적용을 해서, 근데 이 부분이 재밌는 게 하이패스 카드를 꼽지 않아도 기존의 카페이로 등록했던 카드에서 결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빌트인 캠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개선을 거쳐서
예전에는 이 녹음이 안 됐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확실히 플래그십 세단이다 보니까 현대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한꺼번에 집약을 한 그런 부분으로도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측방 경보 시스템 그리고 뭐 내비게이션 이런 것까지 다 연계가 돼서 그런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아래쪽으로 시선을 내려다보면 이제 에어컨 송풍구가 나오는데요. 이전 세대 그랜저의 그런 수평형 송풍구를 그대로 이어받은 느낌이 진합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우드 트림이 있는데 네, 되게 보기도 편하고 이렇게 만졌을 때도 느낌이 괜찮아요. 막 매끈하지도 않고 적당히 이제 마찰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나무의 느낌이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 휠 뒤편에 있는 이 기어 레버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꽤 큼지막한 이런 기어 레버가 달려 있는데 직관적이에요. 뭐 앞쪽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놓을 때는 앞쪽으로 돌리고 후진을 하고 싶다 그럼 또 뒤쪽으로 돌리고 주차할 때는 이제 버튼을 누르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요즘 현대차가 실내 구성을 다변화하면서 이제 이런 기어 레버 같은 것도 최소화하고 있거든요. 센터 컷으로 있는 게 아니라 뭐 버튼류도 좋지만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직관적이고 또 전자저식에 유리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나올 신형 산타페라던가 이런 차들도 이런 기어 레버를 채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알루미늄 이펙트로 입힌 패널이 있고요. 그 아래로는 이렇게 논란의 중심이 한때 됐었던 에어컨 공조 패널이 있는데 디스플레이로 싹 다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 아래로는 제가 이 쟁반 같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무선 충전 패드도 있고 또 수납함이 있는데 또 다양한 충전 콘센트가 있어요. 두 개가 있고 이건 뭘까? 이게 UV 살균 버튼 같아요. 이게 충전을 하면서 핸드폰을 소독을 해주는 그런 기능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재가 다양하게 쓰였는데요. 이쪽에는 이제 스웨이드가 쓰였고 가죽 느낌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약간 빳빳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앉았을 때는 상당히 편해요. 나파 가죽 시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로형으로 길게 이제 마감 처리가 돼 있는데 시각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앉았을 때 느낌은 그렇게 막 어색하지 않다는 거 그런 부분을 읽을 수가 있고 네, 수납함도 큼지막하게 지금 이 센터 콘솔에 몇 가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뒷자리로 한번 와봤습니다. 지금 이 앞좌석 동반석을 최대한 뒤쪽으로 민 상황인데요. 레그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준중형 세단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주먹이 이제 무릎과 시트 사이로 하나가 들어갈 정도인데 이걸 일단 최대한 밀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휠베이스 자체가 긴 편이기 때문에 한참 앞으로 가네요. 네, 이렇게 되면 거의 리무진에 버금가는 그런 공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또 이 그랜저는 이 리클라이닝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레스트 버튼을 눌러서 가장 편한 자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엉덩이 바지가 앞으로 빠지면서 이 등바지가 길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네요. 네, 이렇게 가면은 네, 상당히 좀 편합니다. 하지만 이 헤드룸 공간이 생각보다는 타이트해요. 지금 제가 키가 177인데 손바닥이 하나, 두 개 정도 들어갈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키가 180cm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타이트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뭐 전반적인 착자감은 상당히 편안한, 컴포트한 세단에 걸맞게 편안한 그런 상태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여기 콘솔에 보시면은 이 시트랑 이제 오디오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는데 에어컨을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이 센터 콘솔 뒤편 쪽에 이제 송풍구가 두 개가 있긴 한데 이거 말고는 네, 이 에어컨은 이제 이 뒷좌석에서 지원할 수 없다는 점, 그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장점을 또 꼽아 보자면 이 썬블레이드입니다. 전동식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윈도우 버튼을 지금 닫혀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올려 보면은 이렇게 전동식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네, 네, 플라이버시도 지켜주고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이 차는 또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이 보스 오디오, 현대차가 이제 이 오디오 쪽에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편이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뭐 모비스에서 직접 만들었던 거를 달았다가 또 이제 점점 프리미엄화를 추구하면서 오디오 브랜드를 이렇게 다변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살짝 살펴봤는데 꽤 커요. 깊고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골프백 한 3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승차는 그 V6 3.5 가솔린 직분사 엔진을 탑재를 했고요. 최고 출력 300마력, 최대 토크 36.6kgm를 발휘를 합니다. 확실히 V6 특유의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변속기가 8단 자동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그 편안함에 집중을 한 차이기 때문에 변속 충격이랄 것까지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자연스러운 변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료 효율 부분에 있어서 꽤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현대차가 인증을 받았던 효율이 복합이 9.0km/L고 고속도로가 11.2km/L입니다. 근데 지금 고속도로를 위주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11.3, 11.4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지금 그렇게 막 과속을 하고 있는 건 아니어서 근데 보통 80에서 100km를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11.34 이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 겨울이어서 지금 히터 정도만 켰을 뿐인데도 이 정도의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V6 엔진쯤 되면은 이런 부분을 기대를 안 하죠. 그런데 나름 효율이 높은 그런 특성을 또 보여주고 있네요. 말씀을 드리는 순간 또 연비가 11.5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소음이 그렇게 막 들려오지가 않아요. 확실히 이 흡차음제를 꽤 적극적으로 썼기 때문에 엔진음조차도 되게 조용하게 들려오는 편입니다. V6 엔진은 이제 점점 만나기가 힘들어지죠. 특히 이제 자연흡기 엔진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모두 이제 다운사이징을 추구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톰 엔진을 장착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남아있는 이 자연흡기 엔진은 정말 이 즉각적인 반응 그리고 부드러운 주행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 그랜저도 전기차로 전환을 하겠죠.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이런 자연흡기 대배기량 엔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아직 남아있어요. 주행 모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인디비주얼에 해당하는 마이 드라이버 모드가 있고요. 스노우, 에코, 컴포트 그리고 스포트가 있네요. 가속 페달 확실히 반응이 더 예민해졌어요. 엔진 자체도 숨겨놓았던 본능을 그대로 또 보여주고 있네요. 다시 컴포터 모드로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을 활용해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운전할 때 남이 운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죠. 특히 장거리 운전할 때. 그런데 참 이런 부분은 뭐 예전부터 현대 기아 뿐만 아니라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집중을 또 하고 있는 분야였죠. 지금 그런 혜택을 또 이렇게 받으면서 아주 편안하게 시승에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졸면 안 되겠죠. 현대차 신형 그랜저, 흔히 그랜저를 두고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많이들 물어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승용차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그런 세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신형 그랜저도 그런 맥락을 잘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디자인도 그렇지만 이 주행 감각이라던가 또 1세대 그랜저에서 가져온 여러 그 매력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앞으로도 이 그랜저의 성공 가도는 꾸준히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구기성재였습니다.